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충북 진천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릴 건데요. 본 물건을 브리핑 드리기 전에 최근에 제가 또 상담해 드린 사례 두 가지 먼저 여러분께 꿀팁을 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사례는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단지 이제 가격 정도는 여러분 요건에 비슷하게 이제 맞춰서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께서 더 유용한 팁이 될 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고 있고요. 네.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고 처음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입니다. 초보 예비 창업자예요. 예비 창업자.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계시고 있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를 좀 여러 필지를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숙박업, 호텔 하나를 취득을 해서 임대를 이제 주시려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물건을 보시다가 그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려고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이틀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 회사에 이제 내사를 해주셔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물건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계약을 하시려고 상담 전에 물건이 이제 어디에 있는 물건이냐면 수도권에 있는 물건이에요. 수도권. 이번에 이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매매가는 70억 이하고요. 이하고 본 물건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예전에 이제 진행을 조금 중개 시장에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그 가본 물건인데요. 2018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이 물건이 100억 호가로 100억 이상이 하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는 70억 이하에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객실수는 100개가 넘는 그러한 이제 호텔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월 매출을 보시면 월 매출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월 매출은 1억 3천만 원 선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현재 2021년에는 매출이 지금 6천만 원도 채 나오지 않는 이하면 이하지 6천만 원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 물건은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관광 영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 영업. 관광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있죠? 이때 당시. 제가 그때 이때 당시에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관광 영업 비중이 이때 당시만 해도 한 40% 정도 됐어요. 40%. 그 나머지 60%는 이제 내국인 위주로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매출 자료를 보니까 통계로 딱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때 당시 소유자가 지금도 소유자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관광 수요가 밀려드니까 관광 영업을 계속 이제 퍼센트를 늘려갔던 거죠. 늘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계속 관광 영업을 늘려가면서 거의 80% 가까이를 이제 관광 영업을 하셨습니다. 관광 영업을.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가 관광 영업에 아주 큰 타격을 받았죠.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업 비율을 80%까지 하다 보니까 관광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다? 매출이 이렇게 50% 이하로 급격히 현저하게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그 의뢰인께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단순히 2년 전에 100억 이상을 호가하는 물건인데 현재 70억 이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봐도 30억 이상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취득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의뢰인께서 메리트를 느끼신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현재 이런 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매출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 이 영업 관광 비율이 40%에서 80%까지 거의 80% 이상 육박하다가 작년부터 급격히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께서 저에게 이제 주장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도. 네. 시설이 좋기 때문에 30억 이하로 30억 이상 싸게 취득해서 네, 보유하는 거죠. 네, 보유하다가 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거시적 경제가 안정화되면은 월 매출이 예전처럼 이렇게 상승할 거 아니냐. 1억 3천 이렇게 3천은 안 나와도 뭐 1억 1천,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월 매출이 회복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에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의견이 달랐습니다. 저는 의견이 왜 다르냐? 현재 시설이 아무리 좋더라 하더라도요. 거시적 경제가 안정화되는 시점은 반드시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문제는 이 보유 기간입니다. 보유 기간. 네. 보유 기간 동안 현재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말이죠. 손익분기점이 네. 물론 이제 매출이 적으면 고용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고정 비용도 물론 하락하겠으나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자 지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 지급액. 그 손익분기점이 최하 이자를 이익금융으로서 취득을 하시게 된다면 손익분기점이 최하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예.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이 되었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네.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네. 현재 시점에서는 7천만 원이고 안정화가 되어 있을 때 매출이 1억 이상 나왔을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3천이 나왔다면 월 순수익이 세후 순수익이 4천만 원이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하는 호텔을 이 보유 기간 동안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예전 매출이 2018년도 정점을 찍었을 때 매출이 1억 3천인데 다시 이게 회복해서 월 매출이 1억 3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보장이 없고 이게 바로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미래의 불확실성. 우리가 어떠한 물건이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취득은 합니다. 어떤 부동산이든지 어떤 투자처에다가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미래 불확실성은 얼마나 우리가 예상하고 가느냐, 예상하지 못하느냐. 네, 거기에서 우리가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을 취득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갈림길에 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고객님께, 의뢰인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건이 현재 이러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저도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처럼 전문가인 사람도 말이죠. 이 물건을 취득을 해서 현재 시점에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 시점에서 월 매출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거시적 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정화됐다고 했을 때에도 다시 예전처럼 월 매출 1억 3천까지 올리기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예전처럼 월 매출 1억 3천까지 나오게 운영하기는 어려운 물건이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는 쉬워도요. 한번 하락한 매출을 우리가 다시 상승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뭐랄까요? 올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득을 해도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물건이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의뢰인님 지금 계약 체결 이틀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좋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계약을 딱 체결하고, 계약금 한 6억을 주고요. 계약을 딱 체결하고 잔금 전에 저에게 방문해 주셨다면 이거 소급해서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거 무조건 잔금으로 가시든지 계약금 포기하고, 이거 그냥 본인이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송으로 가서 계약금의 일부는 우리가 이제 반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후에 어쨌든 간에 본인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저에게 방문했던 거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아주 방문해 주신 거를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내용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꼭 제가 드리지는 않는 그런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분도 말이죠. 제가 이 물건은 참 좋습니다. 제가 비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계약하시죠. 좋은 물건이네요. 이 정도 상황이고, 그 다음에 증빙 자료가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이 물건은 좋은 물건입니다. 단지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영업에 대한 어떤 부주의 같은 거, 이런 것만 제가 좀 컨설팅 해드리고 계약하시라고 권유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의뢰인께서 본인이 결정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결정하시고, 또는 결정하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 꼭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을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반드시 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저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95%에 대한 확신이 섰다.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한 5% 정도 좀 굉장히 의구심이 좀 발생이 된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그 5%에 대한 리스크도 5%를 100%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께 해소해 드리고, 그 물건은 좋은 물건입니다. 그 대신 이거는 알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고객님께서 친절하고 청결하게 꾸준히 관리만 잘 하시면 나중에 처분하실 때에도 큰 하자 없이 시세 차익을 보시고 처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계약 체결하십시오라고 제가 또 그러한 또 팁을 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말이죠. 네, 전화상으로도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셔서 여러분께서 평균 수익률 이상은 누릴 수 있고 물리적 하자가 없는 물건,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열정을 투자하신 만큼 또 여러분께서 자본을 이렇게 투자하시는 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을 제가 또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사례.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분은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시행사입니다. 시행사 대표님이세요. 시행사 대표님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업자에게 이제 건축도 많이 맡기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랄지 다세대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원룸 있죠? 네, 그런 주택 위주로만 시행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시행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노하우도 많으신 분이세요. 저보다 오히려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이제 서울에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고 대지가 2,500평이에요. 2,500평. 여기 이제 관광 호텔이고요. 관광 호텔을 이제 신축으로 이제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객실이 21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땅은 현재 거의 이제 보유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오신 거죠. 네, 저의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그렇게 지식도 풍부하시고 자금력도 좋으시고 경험도 풍부하신데 왜 저에게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단 하나는 수익률이죠. 수익률. 네. 수익률. 호텔은 처음이시니까 호텔은 뭡니까? 수익형 부동산이죠. 예, 어떻게 운영을 해야 내가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겠느냐? 직접 운영은 못 하시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시행사에서 관광 호텔을 이제 신축 행위를 할 때에는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시세 차익을 보시려고. 그러면 처분하려면 매수인이 필요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 처분이 가능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수익률이죠. 네, 수익률. 그러면 수익률은 어떠한 요인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죠? 네, 월 매출이죠. 월 매출. 다시 말씀드리면 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오신 거죠. 객실이 한 2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월 매출을 많이 올려야 수익률을 높게 창출할 수가 있는데, 월 매출을 높게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요건이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여기에서. 네. 이런 나대지 상태니까 어떻게 건축 행위를 하고, 건축 행위 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설계죠. 네. 도면이죠. 도면. 네. 도면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설계 도면. 네. 이 설계 도면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설계 도면은 설계 도면 자체가 잘못 구성되어 있으면은 건물이 우리가 외관상에 봤을 때는 반듯하지만 설계 도면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건물이 삐뚤어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이 건물을 멸실할 때까지 매 수십 년 동안 이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반듯한 호텔이지만 경제적인 가치, 그 다음에 투자 대비 어떤 수익률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건물이 삐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 도면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행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월 매출에 대해서 수요의 세분화를 해야 되겠죠. 수요를 세분화하고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면을 어떻게 해서 객실을 실제로 200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객실 수를 좀 줄이고 객실을 보다 넓게 좀 객실 평수를 넓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이제 요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건축 관광 호텔을 건축할 때는 말이죠. 이 관광 호텔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거죠. 허가가 나는 건데, 예전에는 그 규제 있지 않습니까? 규제. 예를 들면 부대시설, 식음료 시설이 있죠. 뭐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 뭐 커피숍이고 일반 음식점이고, 뭐 그 다음에 세미나실, 연회장, 이런 부대 시설을 규제 이상으로 이만큼만 부대 시설을 만들어도 허가가 나는데, 부대 시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부대 시설을 더 크게 요건 내 충분히 충족하도 남을 이상으로 더 많이 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예전에 이제 관광 호텔 소유자분들은 어깨에 좀 힘이 좀 들어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 호텔 내 거야. 안에 들어가면 사우나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스카이 라운지에 레스토랑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옛날 여러분 패밀리 관광 호텔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부대 시설을 많이 이렇게 구비를 했었어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뭐 위락시설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이쪽에 관광 호텔에 많이 이제 허가를 냈었어요. 위락시설. 룸사롱이죠? 뭐 위락시설. 그 다음에 뭐 마사지. 여기서 마사지는, 불법적인 마사지 샵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사실은. 잘 나오는데, 이 목적 때문에 관광 호텔을 허가를 받고 신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이죠. 관광 호텔을 지상으로 이렇게 3층만 이렇게 짓습니다. 3층만. 이렇게 3층만 짓고 2층, 3층은 이제 객실로 만들어요. 1층은 로비죠. 이 관광 호텔을 허가를 낸 목적이 객실이 목적이 아니에요. 객실이 있어야만 허가가 나니까 1층에 커피숍, 연회장도 만들어 놓고, 목적이 뭐였냐면 여기가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지하 3층까지 이렇게 지하 3층까지 지하를 깊게 파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나이트클럽을 있어요.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목적으로 관광 호텔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또 뭐를 짓죠? 주차 타워. 이렇게 해서 주차 타워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나이트클럽으로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운영을 안 하죠. 왜?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우리 이제 또 국민성이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민족성이랄까 국민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말이죠. 수익률을 고려하는 겁니다.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현재는 부대시설로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부대시설. 무조건 어떻다? 객실입니다. 객실. 객실 매출로서 결론적으로 수익률을 우리가 창출하는 목적으로
관광 호텔이나 이제 호텔을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는 거죠. 부대 시설에 한식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주방장 있으셔야죠. 뭐 주방 보조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또 보조분들도 있어야 되죠. 서빙하는 분도 계셔야 되죠. 또 날마다 또 이제 사이비도 들어와야 됩니다. 네. 식음료가 사이비도 들어와야 되고 그랬을 때 서울에서도 말이죠. 그 식음료가 가장 잘 된다는 호텔의 레스토랑이나 뭐 한식 뷔페점이나 가보셔도 다 적자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전부 다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객실 매출에서 그 적자 나는 부분을 우리가 메꾼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객실 위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객실이 거의 스탠다드였어요. 스탠다드. 여러분 객실이 200개면은 내국인 위주로 이 객실을 평일날 또는 주말에 이거를 만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전율, 점유율 100%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객실 200개를 날마다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일은 못 팔더라도 금, 토, 일 날 우리가 객실 100개를 다 판매할 수 있을까요? 내국인 위주로? 절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내국인은요, 내국인 영업은 70%만 해도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외국인 영업은 30%, 이 비율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비율이거든요. 네. 외국인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외국인 이제 여행사 손님입니다. 패키지 여행 버스 손님. 네. 그런데 이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내국인 70%면 140개를 내국인을 판매하시고 60개를 외국인 손님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국인은 공실률이 더 높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점유율 30%를 오버하기가 더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객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인의 비율을 더 높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객실 수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많이 하시느냐, 객실의 시설을 우리가 부티크식으로 많이 투자하신다는 겁니다. 부티크식으로. 예. 그래서 일반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이 200개면은 200개 다 스탠다드로, 예, 아주 그냥 여러분 이제 오피스텔 많이 가보셨죠? 예, 오피스텔 수준, 예, 그런 수준으로 이제 객실을 많이 시설을 하시는데 부티크로 이제 시설을 하시려면 조금 더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죠?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부티크로 우리가 시설을 하셔서 수요층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수요를 세분화해서 우리가 이 고객님들을 유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객실 단가인데요. 객실 단가. 일반실 같은 경우는 예, 이 정도 신축 호텔이면 일반실은 8만원부터 이렇게 스타트를 하셔서 펜트하우스 같은 거 있죠. 펜트하우스. 또는 파티룸. 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네, 성수기 때는 거의 100만원 이상을 하루 숙박하는데 100만원 이상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무리 뭐 비수기라고 해도 80만원 이상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객실 문화가 상당히 많이 조금 그 객실 문화가 우리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있더라도 객실에서 모임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뭐 특별히 뭐 연회장을 우리가 빌려서 이렇게 뭐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뭐 동창회 모임도 한 10명, 20명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펜트하우스나 파티룸 같은 거를 하루 숙박비를 주고요. 이 안에서 모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호텔 안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즐기고까지 다 될 수 있게끔 호텔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설을 많이 하시는데 부대 시설보다는
객실 시설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네, 그래야만이 월 매출을 꾸준히 상승시키면서 유지할 수 있고 수익률을 높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처분이죠. 처분할 때에도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이 입지 조건이 그렇게 썩 좋은 입지 조건은 아니다고 그래요. 본인께서. 네. 오피스텔 수요는 많으나 이 대표님께서 이제 다 조사를 해봤겠죠? 네. AB 타당성 조사를 다 해보셨겠죠? 오피스텔 수요는 많은 지역이나 관광 호텔, 네, 수요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렸죠. 관광 호텔 수요가 적은 게 아니고 이 인근에 관광 호텔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수요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객실이 200개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객실 수를 좀 줄이고 펜트하우스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뭐 한 150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객실을 더 평수를 줄이면 250개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수요가 현재 시점에 기존 수요가 얼마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 시행사 대표님께서 분석을 마친 거죠.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창출할 수 있는 수요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이 인근에 관광 호텔이 없기 때문에 수요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네, 그런데 관광 호텔이 말이죠. 떡하고 한 25층짜리 이렇게 관광 호텔이 딱 신축을 해서 오픈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없는 수요도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요자가 어떠한 니즈를 원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신축을 해야 이 기존 수요도 마찬가지고 창출되는 수요도 우리가 꾸준히 단골 고객으로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 행위를 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완벽하게 조사를 하시고 어떻게 신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게 아주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야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고 어떻다?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호텔 황제가 말이죠. 제 주변에 보시면은 뭐 변호사님, 세무사님, 뭐 회계사님, 뭐 세무사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사, 시공사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주 다양하게 계시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 다양하게 계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궁금하면 여쭤보려고 그렇게 이제 인맥을 쌓아 왔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중개를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님께 직접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해서 상담도 하고 제 걸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저희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모르는 거는 다시 그분들께 여쭤봐가지고 피드백을 드리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100%또 경험은 100%또 제가 전달을 해드려서 저희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거를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정 다툼이 있다. 제가 뭐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께 제가 연결을 해드려서 직접 의뢰를 하셔서 직접 만나셔서 또 어떤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또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지금도 이제 가끔 보시면 호텔을 이제 신축하시기 위해서 또는 모텔을 신축하기 위해서 또는 리모델링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시기 위해서 문의 전화도 많이 주시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가 또 여러분께 같이 상담해 드리고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말이죠. 모텔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네요. 충북 진천이죠. 본 물건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19299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 2003년 6월 10일 날 본 물건이 이제 사용 승인을 받으셨죠.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417제곱미터, 평수로는 126평, 연면적 1494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452평입니다. 현재 매가 20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용자 20억까지 가능합니다. 20억. 매가가 20억인데 최대 용자 20억 하면 딱 여러분 나오셔야죠. 이 물건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는 바로 예측하실 수 이제는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20억의 최대 용자가 나오기 때문에 7억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신다면 조건부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20억까지 용자는 좀 불가하겠고요. 실인수가 7억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현재 월 매출이 3,300만 원이에요. 객실수 36개, 주차 16대,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96만 9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320만 3,306원에 해당되는 충북 진천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은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럼 감정가가 현재 얼마가 나왔냐면 23억의 감정이 나와 있고요. 현재 호가는 20억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좋은 물건이다? 그렇죠.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물건이 리모델링 요건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합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감정가 이하인 물건이 요건에 부합한다. 아주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향후에 리모델링을 할 물건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가 이하로 매매 가격이 말이죠.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실제로 여러분께서 감정가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셔야만이 여러분께서 좋은 물건을 취득하셨다라고 그런 요건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비용은 제가 봤을 때 7억입니다. 7억. 7억은 투자하셔야 인근 경쟁업소와 비교하셨을 때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7억 보시면 되고요. 리모델링을 7억 투자하셨을 때 현재 월 매출이 3,300만 원인데요. 월 매출 6,500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인근 경쟁업소를 보시면은요.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물건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6,500만 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 물건의 상권은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오시는 상권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장 고객도 많이 오시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상권이 굉장히 조금 특이한 상권 중에 하나가 유흥 밀집 상권인데요. 왜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겠죠? 이렇게 밀집되어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첫 번째 원인은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유흥업소를 찾는 고객이 많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하나씩 생기고 두 개씩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가 이렇게 다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고객, 출장 고객, 유흥 고객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그러한 상권이다. 그러한 상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물건도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있는데요. 여기 8층에 보시면 8층의 허가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락시설. 유흥업소죠. 뭐 옛날 이야기로 하면 이제 눈사롱이죠. 위락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위락시설은 이제 공실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공실로 되어 있는데 이 위락시설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용도 변경. 어떻게? 객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건물은 말이죠. 8층의 위락시설은 잘 못 지으신 거예요. 8층에. 이제 스카이 라운지 개념처럼 이렇게 8층의 위락시설을 지은 것 같아요. 원시 취득자가. 약간 역발상으로 이제,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호텔에 투숙객이 계시는데, 가장 높은 층에서 쿵쿵쿵거리고 음악 소리가 나게 되면은 객실에 이런 미치는 영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텔이나 호텔에 가장 높은 층에 만약에 꼭 위락시설을 나는 설치하고 싶다, 허가를 내고 싶다, 그러면 지하층에 내셔야 되겠죠? 지하층에. 그런데 8층에 이렇게 무리하게 되셨어요. 다행히 현재 이제 공실입니다. 그래서 객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1객실에 한 층에 객실이 몇 개가 가능하느냐? 6개의 객실이 추가로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42개가 된다는 겁니다. 42개의 이렇게 객실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공실이니까 현재 다행이죠. 이거를 다시 뭐 임대를 주시면 안 됩니다. 위락시설. 왜? 객실 손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절대 이거 뭐 직영하셔도 안 되고요. 임대를 주셔도 안 됩니다. 용도 변경을 하기 싫으시면 그냥 공실로 놔두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를 조금 다 철거를 하셔가지고 직원 숙소로 쓰시든지 뭐 창고를 쓰시든지 그러셔야지, 가장 높은 층에 위락시설이나 뭐 단란주점이나 노래 연습장이나 이런 거 설치하시는 거 절대 아니다 라고 제가 한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 현재 월 매출도 3,300이면 말이죠. 현재 이제 이쪽 상권 같은 경우는 대실이 상대적으로 수요량은 좀 적은 지역이거든요. 숙박이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 매출이 3,300씩 지금도 나온다고 했을 때는 숙박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오시는 데는 평일 매출은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데 금, 토, 일이 좀 취약하죠.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영업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에도 평일날 월, 화, 수, 목은 꾸준히 객실은 36개 중에 거의 만실은 다 아니겠지만 거의 점유율 80% 이상은 현재도 우리가 숙박 손님을 유치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80%면 몇 개입니까? 38에 24에다가 한 4개, 한 28개 정도는 꾸준히 평일날
고객님들이 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본 물건의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자, 네, 지급액. 최대 융자 말씀드린 대로 20억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면은요, 이자율은 4.8%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액이 9,600만 원.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정확히 딱 800만 원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800만 원이시고, 기대 수익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7억 투자하시죠. 7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6,500만 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6,500에서 세후 월 순수익은 2,12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36.3%, 36.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팁을 더 드리면, 요즘엔 추세가 말이죠.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보다 리모델링 할 물건을 조금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매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점점 더 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년 전에, 3년 전에 또는 바로 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자기 자본은 똑같이 투자하는데 그러면 매매 가격은 하락하겠죠. 아니면 융자를 더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융자를 더 받으시면은 이자가 그만큼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비례 관계에 있는 수익률은 그만큼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말이죠. 처음에 리스크는 조금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보다는. 그렇지만 수익률을 대비를 했을 때 완료된 물건보다 오히려 수익률은 더 높다 이렇게 보시고, 또 그러한 리스크는 우리가 예상을 가능한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제거할 수도 있고, 흡수하시면서 그거를 흡수하시고 해결하시어 가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운영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요. 지역적인 선택도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꼭 아니시더라도 본인의 자기 자본 투자 대비 수익률이 괜찮은 물건이구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입지 조건은 아니구나. 그런 지역은 아니구나 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넓게 여러분께서 물건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보유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 이상은 충분히 노리실 수 있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상대적으로 매가가 낮지 않습니까? 매가가. 물론 이제 원가 자체가 이렇게 투자 대비 금액은 있지만 거품은 빠져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매도인의 시세 차익만큼의 거품이 빠져 있죠. 그 금액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향후에 처분하실 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보다는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물건은요, 충북 진천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